안녕하세요. 방송을 진행하게 된 가윤이와 형은이입니다. 오늘 밥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2012년 3월 28일에 출판되었고 일본, 중국에서 영화화될 만큼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평소 책을 가려 읽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해외 소설은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소설에 비해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 등장인물에 헷갈려 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금방 덮곤 했는데 이 책의 경우엔 몰입감이 뛰어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읽었던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다른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군지 헷갈려서 앞과 뒤를 왔다 갔다 하며 읽느라 내용도 기억에 잘 남지 않았는데 이 책은 흥미진진한 줄거리 덕에 끊지 않고 읽었던 것 같아요. 또 각 장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상처에 대해서 위로의 말들을 전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너무 아쉽게도 이번 방송에서 모든 장을 소개하기엔 시간의 제약이 있어 저희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2장 그리고 4장을 중심적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해볼까요? 3인조 좀도둑 쇼타, 아스야 고에이는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던 중 훔친 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멈춰버리는 비상사태를 맞닥뜨립니다. 늦은 밤에 갈 곳도 마땅찮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쇼타가 괜찮은 폐가가 하나 있다며 앞장서기 시작했고 아스야와 고에이는 영문도 모른 채 길을 걸은 끝에 폐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폐가는 문을 닫은 지 30년은 훨씬 넘은 나미야 잡화점. 가게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은 곧 셔터에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편지에는 익명으로 고민이 담긴 상담 편지가 있었습니다. 셋은 갑작스러운 편지에 잡화점에 쌓여있던 주간지들을 뒤져 찾아보니 이곳은 고민을 들어주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아스야는 편지를 무시하자 하지만 쇼타와 고에이는 간절한 고민을 가진 발신자를 무시할 수 없어 답장이 담긴 편지를 우유상자에 넣습니다. 그러자 바로 우편함에 또 다른 편지가 툭 떨어집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들은 잡화점의 안과 밖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 과거의 편지가 우편함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찌저찌 첫 번째 사연자의 고민은 해결되고 두 번째 사연자인 생선가게 예술가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그의 이름은 미츠오 카츠로. 카츠로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가 가업인 생선가게를 물려받길 원했습니다. 그는 도쿄의 대학에 진학했으나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동아리 활동과 콘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소홀히 해 자퇴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고향으로 돌아와 가업을 잇길 원했으나 카츠로는 도쿄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음악 활동을 이어갔지만 성과가 없었고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이 계속 자신의 꿈을 응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치만 생선가게를 계속하시기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잡화점에 상담 편지를 보내고 그의 길은 틀리지 않았으며 언젠가 그의 음악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한강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에서 공연을 했고 한 소녀가 그의 자작곡에 감동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시설에 불이 나 그는 소녀의 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소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 매번 그의 노래를 부르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며 글을 기리게 됩니다.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멋진 가수를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사장만큼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형은이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어서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업인 생선가게를 내팽개치고 대학교까지 중퇴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아들을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꿈을 응원하기보단 그의 꿈을 꺾기 마련입니다. 작품 초반엔 카츠로의 부모님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시다. 시간이 지나면 음악에 대한 열정은 크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꿈과 가업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인생의 선배답게 무조건 정인 응원과 조언이 아닌 뼈있는 말로 아들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지 않도록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론 자신의 꿈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카츠로의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긴 사람들에게 본인의 노력은 언젠가 빛을 본다며 끝까지 믿으라고 전하는 것 같아 현재 한 가지 진로만 보고 달리면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생긴 저에게 큰 힘을 주었고 학기 초에 비해 학업에 흥미가 떨어지고 무기력해졌었는데 이 장면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아버지의 대사입니다. 너 지금까지 음악하면서 뭐든 하나라도 성과를 냈어?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한 가지를 몰두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만한 것을 남기라는 말이야. 싸움에 패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괜찮아.
어떻든 너만의 발자취를 남기고 와. 그걸 못 해내고서는 집에 돌아오지 마라. 라는 대사입니다. 자네가 하고자 하는 걸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과 자네가 나약해졌을 때 용기를 주는 훈육이 더해진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승패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을 한 부모도 이 말을 가슴에 새겨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발자취를 남긴 카츠의 모습도 현재의 내가 또 미래의 내가 닮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시긴 했는데 이 책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카츠루와 그의 부모님의 모습이 현재의 나와 그리고 미래의 내가 닮아야 될 모습이다. 정말 멋진 말인데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연이님이 인상 깊게 읽은 사장의 줄거리를 들어가 볼까요? 사장은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장입니다. 나름 부유하게 살아오던 주인공 고스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스케의 집안 형편은 점점 나빠지게 되고 결국엔 부모님은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심하십니다.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한 고스케는 나미야 잡화점에 고민을 보내게 됩니다. 야반도주를 하던 밤 중에 휴게소에 들른 아버지와 고스케의 갈등이 빚어졌고 그는 부모님에게 도망쳐 도쿄에 갑니다. 고스케는 도쿄에서 가출 청소년 담당 형사에게 붙잡히고 그는 환광원으로 넘겨져 지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목각업에 몰두하며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는 나미야 잡화점을 찾아갔다가 주인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바에서 레코드판을 구경하다가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던 레코드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의 주인과 레코드판의 주인에 대해 얘기하다가 주인이 가족과 야반도주를 해서 다 같이 동반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부모님은 홀로 남겨질 아들을 위해 유서를 남기고 바다에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유해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들이 의심받지 않도록 말이죠. 그는 나미야 잡화점에서 편지를 전하고 술을 마시며 부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곳에서도 한강원이 그도 카츠의 공연을 보았겠죠? 하하, 형은이님이 아직도 이 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네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너무 몰입했나 봅니다. 그나저나 사장의 줄거리도 정말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가연이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 그리고 이유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장에서 고스케가 믿었던 아버지의 비겁한 모습에 실망하고 도망가기로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고스케의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또 부모님이 동반자살을 결심하면서도 고스케가 의심받지 않도록 유서를 작성하고 바다에서 동반자살을 결심한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스케가 떠나간 순간 고스케의 부모님은 자살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었고 고스케가 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를 했다면 달라졌을까 하고 후회하는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온 가족이 같은 배에 타고 있기만 하며 언젠가 함께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마음의 끈이 끊어져 보일지 몰라도 인연이란 쉽게 끊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문장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모든 장이 좋지만 특히 사장이 가장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고 어릴 때 고스케는 당시 부모님이 마냥 미웠지만 크고 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이 과정이 상황과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같은 일을 바라보더라도 고스케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가장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끈이 끊어져 보일지 몰라도 인연이란 쉽게 끊이지 않음을 보여준다라니. 줄거리에 걸맞는 따뜻한 감상이네요. 역시 책을 많이 읽으신 티가 납니다. 그럼 책벌레 가연님께 총 감상평을 맡겨도 될까요? 책벌레라니 쑥스럽네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실로 간단한 고민 상담을 주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봐야 될 점들,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전하는 것 같아요. 이 장의 카츠로처럼 본인의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생긴 사람들에겐 본인의 노력은 언젠가 성과를 내니 끝까지 믿으라고 전하며 사장의 고스케처럼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끈은 끊어져 보일지 몰라도 인연이란 쉽게 끊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상황과 세월이 변했을 때 같은 것을 봐도 느끼는 것이 다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상담을 하며 성장한 점도독 3인방도 기억에 남네요. 시간이 벌써 끝나다니 너무 아쉬워요.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방송을 기회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연이와 형은이었습니다.